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러시아에게는 이 운명의 날이 될 16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FED 회의 결과도 나오게 되고요. 또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채무 상환 유예 선언도 동시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FED는 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이미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는 러시아 정부가 16일에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해서 1억 1,700만 달러 한 1,445억 원 규모가 되는데요. 이 규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인가 이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13일 러시아 정부가 달러화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시사한 바가 있고 설령 지급하더라도 달러화가 아니라 루블화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루블화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나 다름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에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러시아가 영국, 미국, 일본, EU 등 비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해서 루블화로 국채를 상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16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디폴트에 빠지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자, 중요한 것은 이 러시아 측이 지급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소한 문제고요. 결국 러시아는 디폴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은 전망을 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만약 실제 디폴트가 된다면 이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첫 러시아의 국제 디폴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국 언론인 텔레그래프도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수일 내에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10일을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은행도 오는 16일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약 400억 달러, 한 49조 원 규모의 국채를 상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를 못한다 그러면 디폴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의 로베르토 시폰 애널리스트도 러시아의 디폴트가 꽤 임박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동안에 러시아가 보유한 외환 보유고가 6,430억 달러, 뉴욕타임스는 6,310억 달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우 1억 1,700만 달러밖에 안 되는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결정적인 것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대외 자산을 동결한 제재 조치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은 당초에 러시아가 6,310억 달러, 한 77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외화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또 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줄인 이른바 경제 요새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더라도 큰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막대한 외화 자산 대부분이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의 달러 자산들이 대부분 미국, 영국, 유럽 등 해외의 선진국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전혀 쓸 수 없는 돈들입니다. 다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확인된 바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실제로 갖고 있는 외화 현금은 전체 외화 자산의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의 1.2%인 120억 달러, 한 14조 8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설사 러시아가 16일 부도위기를 넘긴다 할지라도 앞으로 닥쳐올 달러 채권들을 러시아가 갚아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다가오는 4월 4일까지 한 2주간에 걸쳐서 도래하는 이 만기액이 얼마냐면 한 34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서방 세계의 초강력 제재에 맞서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고위부대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등장한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가 지금 백방으로 손을 쓴다고 해도
지금의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에서 벗어날 길이 막막합니다.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그야말로 주도 면밀하고 또 치밀합니다. 이건 러시아가 상상도 못했던 제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방의 외화 축적, 스톡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자산의 사용을 동결합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를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시켰죠.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켰죠. 그뿐 아니고요. 모든 투자를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국가 신용 등급 그리고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서 배제하는 외화 거래, 플로우 제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통로를 찾으려고 했었죠. 그중 하나가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걸 눈치채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긴급 행정명령으로 이 거래를 다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실물 제재는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최혜국 대우 박탈, 또 고관세 부과에 이어서 첨단 기술 통제 등으로 더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니까 러시아는 숨 쉴 틈이 없는 겁니다. 러시아는 서방 진영의 경제 제재가 이렇게 강력할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을 해외은행에다 보관을 해뒀다니까요. 전혀 상상 못했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 경제는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루블화의 가치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더불어 주요 물자의 수출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내 물가는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대폭락을 했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1일 한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쇼핑몰에서 촬영된 것을 추정되는 영상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한 남성이 이 쇼핑몰 위층의 난간에서 공중에다가 이 루블화 지폐를 이렇게 던지는 흩날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이 뿌린 지폐는 공중에서 휘날리다가 아래층 유니클로 매장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래층에 있던 시민들은 어느 누구도 돈을 주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게시자는 루블은 이제 쓸모가 없다 그러면서 푸틴이 돈비를 내리게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돈을 던지고 있는데 아무도 주우려고 하지 않았나? 루블화는 현재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딱 2주 만에 루블화 가치는 절반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환율이 1달러당 70에서 80루블 사이였는데 2주 만에 거의 배가 오른 1달러당 약 135루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는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죠. 러시아의 한 유명 슈퍼마켓 체인에서 지난 2월만 해도 500g에 300루블 하던 소세지는 400루블, 한 3,350원 정도로 33%가량 올랐습니다. 또 50루블 하던 식사용 빵은 60루블로 20%가량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의류와 가전제품 같은 공산품 가격 역시 최소 15% 이상 치솟았습니다. 또 아예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케아라든지 자라, 유니클로, 맥도날드, 스타벅스, 펩시콜라, 코카콜라,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심리적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경제 성장률도 그야말로 대추락을 할 것이다. 엄청난 역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합니다. 10일 BBC라든지 로이터 통신 등은 국제금융협회 IIF가 2022년 러시아의 작년 대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증가율이 기존에는 3%였는데 18%포인트나 낮은 마이너스 15%의 역주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측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IIF는 전쟁이 심화되면 러시아 에너지 불매 운동이 추가로 일어나서 러시아의 상품, 서비스 수입 능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이 경기 침체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경제 엔진이 이렇게 차디차게 식어가고요. 더불어 미래 전망 또한 불투명해지니까 러시아는 대안을 모색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러시아 내 금융기관의 해외 자금 거래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를 위해서 만든 중국판 스위프트죠. CIPS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비자와 마스터카드 대신에 중국 유니온페이의 결제망을 활용하는 방법도 언급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방안은 모두 중국이 미국과 서방 세계로부터의 제2차 제재,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을 감수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쉽게 러시아의 뜻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8일 러시아산 원유의 금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마지막 현금원이던 에너지 수출마저도 상당 부분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재가 유럽까지 확대된다 그러면 러시아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로 몰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대추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걸 타개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이 푸틴이 조건 없이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을 중단하면서 철군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현재 수준에서라도 경제 제재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벌여놓은 푸틴이 특별한 성과도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게 된다 그러면 당장 군부의 거센 반발과 함께 푸틴 축출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국가부도라는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면서 끝까지 전쟁을 이어가는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날이 갈수록 전쟁에서의 승리 확률도 낮아질 것이고 러시아가 전 세계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결과도 당연히 가져오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한다 그래도 그게 이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점령해도 진 전쟁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한테 용서받지 못할 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남은 최후의 카드는 핵무기를 쓰는 방법일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다 같이 죽자는 건데요. 이걸 과연 러시아의 군부들이 받아들일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푸틴이 핵무기를 꺼내든 순간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면서 러시아는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푸틴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퇴로가 없는 전쟁, 푸틴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사상 최악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중단되고 다시 평화를 찾는다 할지라도 이미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 제재라든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러시아가 어떻게 만회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남게 됩니다. 몇몇 언론들은 이 조세 피난 지역에 숨겨놓은 푸틴의 개인 자산이 한 240조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보다 더 많다, 이런 보도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푸틴이 개인 재산을 처분해 가면서까지 러시아 경제를 살리려고 들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이미 나 있죠. 푸틴의 이런 과도한 욕심으로 러시아라는 한 국가가 북한과 같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선의 방안은 지금이라도 푸틴이 종전을 선언하면서 후퇴하면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푸틴을 축출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이 전쟁을 멈추게 하고 사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길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I타임즈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Y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